여러분,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유세차요? 공약집이요? 후보 토론?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앞에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경쟁이죠. 상대 후보가 있어야 비교를 하고, 비교를 해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야 선거가 되죠. 그런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도 하기 전에 당선이 사실상 정해진 사람이 최소 504명이라고 합니다.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전체 당선 정수 2,227명 가운데 약 12%가 무투표 당선 예정이고, 선거구 307곳에서 후보가 한 명만 등록했다고 해요. 선거일에 최종 확정되는 구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유권자는 투표장에 가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끝난 선거구가 수백 곳이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바른정치연구소입니다. 여기는 보수 채널도 아니고 진보 채널도 아닙니다. 정치를 진영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으로 보자는 채널이죠. 오늘은 무투표 당선 문제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꽤 심각하게 봐요. 왜냐하면 무투표 당선은 단순히 후보가 한 명뿐이었다는 행정적 결과가 아니에요. 지역 정치가 경쟁을 잃었다는 신호죠. 선거는 원래 경쟁이 기반이 되어야 돼요. 후보가 많으면 비교해야 하고 공약도 봐야 하고 누가 더 나은지 따져봐야 하죠. 그런 과정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물론 후보가 한 명만 나오면 후보 입장에선 편하겠죠. 홍보도 필요 없고 뭐 공방도 안 해도 되고 선거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자기는 당선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좋은 선거가 될 수 있을까요? 유권자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번 무투표 당선은 규모가 꽤 큽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선거구 2,349곳 가운데 307곳, 약 12%가 후보자 한 명만 등록한 무투표 선거구였다고 해요. 등록 후보자는 513명이었고 선관위는 비례 기초의원 정수 조정에 따라서 504명이 투표 없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이 규모는 제2회 지방선거 738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해요. 여기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분포죠. 무투표 당선은 특정 정당이 강한 지역에서 많이 나와요. 민주당이 강한 호남, 국민의힘이 강한 대구, 경북 같은 곳에서 특히 그렇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 108명 중 84명, 77.8%가 지지정당이 뚜렷한 영호남 지역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어느 정당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당 독점 지역에서는 공천이 사실상 본선이 돼요. 지역 유권자가 고르는 게 아니라 당 내부 공천에서 승부가 끝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물론 정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당 지지가 워낙 강하니까 상대 정당이 후보를 못 낸 거 아니냐.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런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이죠. 선거날 투표장에 가도 선택할 사람이 없는데 그걸 선거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죠. 특히 지방의원 선거에서 이 문제는 더 커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관심이 많아요. 언론도 많이 다르고 토론도 하고 후보 이름도 어느 정도 알려지죠. 그렇지만 지방의원 선거는 달라요. 우리 동네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다루는 건 굉장히 생활에 가깝죠. 동네 예산, 조례, 행정감시, 개발사업, 복지시설, 주차장, 하다못해 어린이집, 도로, 공원까지 아주 가까운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경쟁 없이 당선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당선자는 유권자보다 공천권자를 더 의식할 수밖에 없죠. 유권자에게 평가받아서 된 게 아니라 정당 공천을 받아서 된 거니까요. 이게 무투표 당선의 진짜 문제예요. 선거가 사라진 자리에 공천이 들어와 버려요. 후보자는 주민에게 설명하기보다 당내 인맥과 조직을 관리하는 쪽에 더 신경을 쓰게 되죠. 유권자가 후보를 고르는 게 아니라 정당이 사실상 유권자 대신 후보를 고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지방 정치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방 정치가 이렇게 약해지면 중앙 정치는 더 세지겠죠. 지역 의원들은 주민보다 중앙당과 지역위원장 눈치를 보게 되고 지역 현안도 정당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죠. 동네 쓰레기 처리, 재개발 민원, 버스 노선 같은 문제도 어느 순간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로만 읽히기 시작할 거예요. 이러면 지방선거의 의미가 줄어들어 버려요.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작은 버전이 아니죠. 지역 살림을 맡길 사람을 고르는 선거예요. 그런데 무투표 당선이 많아질수록 지방선거는 점점 정당의 내부 인사 절차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 지역에서도 문제고 국민의힘 지역에서도 문제입니다. 호남에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면 민주당 지역 정치가 썩기 쉽죠.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면 국민의힘 지역 정치도 똑같이 썩기 쉬워요. 권력은 경쟁이 없으면 느슨해져 버리죠. 느슨해진 권력은 주민을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선거운동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고 공약을 꼼꼼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지 않아도 돼요.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이라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역 유권자가 제대로 검증할 기회가 없어서 당선되는 경우도 생기죠. 이게 무투표 당선의 그늘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역별 정당 독점 구조입니다. 어느 지역은 한 정당 후보가 나오면 사실상 당선이니까 상대 정당이 아예 후보를 못 냅니다. 후보를 내도 선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득표 가능성도 낮고 조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아예 포기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한 지역은 더 강해지고 약한 정당은 더 약해져요. 정치적 경쟁이 사라지고 정당의 지역 독점이 굳어지겠죠. 또 하나는 지방의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입니다.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선거는 그래도 뉴스가 돼요. 하지만 지방의원 선거는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권한이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유권자 관심이 낮으면 좋은 후보가 들어오기 어렵겠죠. 정치 신인이 도전하기도 어렵고 상대 정당이 후보를 발굴하기도 어려워요. 결국 조직 있는 사람, 정당 안에서 오래 버틴 사람, 공천 경쟁을 통과한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투표 당선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후보라도 경쟁이 없으면 검증이 약해지겠죠. 정치는 선거 과정에서 단련이 돼요. 상대가 공격하면 해명해야 하고 공약이 허술하면 보완해야 하고 주민이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하죠. 그 과정이 후보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경쟁 없이 당선되면 그런 과정 자체가 사라지겠죠. 정치는 편해지는 거고 우리 주민은 선택권을 잃어요. 이게 좋은 구조일 순 없죠.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무투표 당선자가 많다는 뉴스로 끝내면 안 된다고 봐요. 핵심은 공천이에요. 한 지역에서 한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면 그 정당은 공천을 훨씬 더 엄격하게 해야겠죠. 어차피 당선될 사람을 뽑는 거니까 더 투명하게 해야 하고 더 경쟁적으로 해야 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더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가기 쉬워요. 안전한 지역일수록 공천권이 권력이 돼요. 줄서기, 조직관리, 개파, 지역위원장 영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겠죠. 정당이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무투표 당선은 주민의 선택이 아니라 당내 권력 배분의 결과가 되어버려요. 이건 지방자치의 질을 떨어뜨리겠죠.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504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 지역 민주주의가 어디서 막혀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죠. 투표장에 가기도 전에 결과가 끝난 선거구가 많다는 건 우리 동네 정치가 경쟁력을 잃었다는 뜻이죠. 지방 정치가 살아있으려면 경쟁이 있어야 해요. 상대 정당도 후보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무소속이나 신인도 도전할 수 있어야 하고 유권자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지방 정치는 점점 형식만 남겠죠. 투표는 하지만 선택은 없고 선거는 하지만 경쟁은 없는 상태가 되죠. 이번 무투표 당선 문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투표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선택지가 없는 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정당이 지역에서 제대로 경쟁을 만들지 못했고 정치 신을 키우지 못했고 공천을 주민에게 열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504명이 어떤 일을 할지는 앞으로 봐야 해요. 하지만 이 숫자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의 가장 큰 위기는 시끄러운 네거티브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아무 경쟁 없이 조용히 끝나는 선거일 수 있죠. 선거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교가 약해지면 책임도 약해지는 거예요. 투표도 하기 전에 104명이 당선되는 선거. 이건 지방선거의 편리함이 아니라 지방 정치의 경고음으로 봐야 해요. 오늘 내용이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 정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어떤 정당,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기준으로 우리 정치를 더 숙고해보고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정치는 색깔이 아니라 바른 기준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시청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대신할게요. 지금까지 김민수의 바른정치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